뭐 정부는 있던 우리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 오늘 또 마스크 얘기를 하게 되네요. 계속 마스크 얘기해왔는데 안 해도 좋으련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스크 이제 오부제 이른바 이제 배급제가 실시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좀 풍경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약국 앞에는 또 마스크를 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가 종로 5가의 한 약국 앞의 모습인데요. 마스크를 사러 오는 사람들 또 취재진들로 북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약국 안에서는 약국 관계자들이 이 사러 온 사람들 지금 신분증 확인하는 모습 보이시죠? 검사하고. 신분증 검사하고 컴퓨터에 입력한 뒤에 마스크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오부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1961년생은 월요일에 구매할 수 있도록 됐고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요, 논란이 좀 일었어요. 아니, 대리구매 범위를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구매 그거를 좀 넓혀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일부 변동이 됐습니다. 예, 지난달 이후 네 번째 마스크 대책이 나왔는데, 지난 5일날 처음으로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장애인용 마스크만 대리구매가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보고 직접 가서 그 줄 서갖고 마스크 사라고요? 유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비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대리구매를 그걸 좀 넓혀라 이렇게 지시해서 대책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 10살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 노인은 대리구매가 허용이 됐습니다. 주민등록부상에 동거인이 대리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민등록 등본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대리인의 구매 요일에 대신 사는 사람들 것까지 같이 살 수 있다? 같이 못 사요. 자기 사는 날에는 자기 사는 날 그 요일에 맞춰놔야 되고 대리에서 예를 들면 부모님 거, 어르신 거 살 때는 그 어르신 출생연도 날짜에 한 번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좀 오락가락한 거 아니냐. 국민들만 지금 골탕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먼저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듣고 오시죠. 면 마스크는 아무래도 좀 젖을 수가 있고 완전히 보호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바꿔 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보통 2개 가지고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복 구매를 막으면서 일주일에 2매 정도를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말이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덜 필요하신 분은 좀 불편함을 참으시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참여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락가락 마스크 대책에 국민이 좀 혼란스럽다 이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보시면서 혼란이 느껴지시는지 뭐 아니신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날 식약처에서는 KF94, KF99 등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알립니다. 2월 5일에는 정은경 본부장이 KF94, 99까지 안 가도 돼요. KF80 정도만 써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월 6일, 지난 6일에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건강한 분은 마스크 좀 사용을 좀 자제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급기야 공직사회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공직사회부터 면 마스크 사용을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KF94 나왔다가 80도 괜찮다고 했다가 마스크 사용 좀 자제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면 마스크를 또 사용해야 된다고 했다가 우리 배 변호사는 좀 혼란스러우세요? 안 혼란스러우세요? 그러게 뭐 마스크를 지금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도 뭐 헷갈릴 정도인데요. 일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뭐 밀폐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줌바 댄스가 특히 그런 예가 있는데 줌바. 이런 경우에 뭐 마스크를 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오락가락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이 이런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공급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또한 또 오락가락 했던 거 아니냐.
아닌가.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5일에요. 어. 대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 문제는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26일에 경제부총리 정례 보고에서도 물량 문제 많이 좋아졌다. 그 발언한 지가 지금 뭐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마스크가 부족해서 이 분배하는데 문제를 초점을 두고 지금 분배를 하는데 뭐 오부제까지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방역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마스크 관리조차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각 부처가 너무나도 보여주기식 행정. 그래서 뭐 매점 매석을 하는 곳만 뭐 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급업체 가서 뭐 계속 거기를 감시하면서 마스크를 공급해라라고 하는지 예.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결국 오락가락 마스크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중간중간에도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이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인데 아마 그 중간중간 발언까지 다 여기 그래픽에 있었으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제 이런 의문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저 오락가락 마스크 대책이라는 어떤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그 정부가 이런 비판을 지금 받을 만한 겁니까? 아니면 좀 지나친 비판이라고 보세요? 받을 어떠세요? 만하다고 봐요. 받을 예. 만하다고 보는데 단지 음. 정부도 지금 대단히 지금 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본래의 얘기는 가장 원론적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KF94, 99가 맞는 건가 봐요.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꼭 그게 아니라도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병원을 갈 때 보면 의사들은 거의 완벽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긴 한데, 그 다음에 쭉 이제 사태가 진전되면서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면 마스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달라지고 있고. 예. 전 최근에 얘기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정부의 메시지가 전 보다 더 적시성이 있는 얘기가 같은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저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이건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워낙 심각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야외에서는 대다수의 그 의료진들 얘기는 아무도 없을 때 야외진 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아닐 때는 마스크 쓸 필요 없다라는 게 그치. 지금 정설이에요. 다수설인데 예.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일단 불안하니까 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도 마스크를 운전하면서 쓰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만든 게 이건 모두 전 정부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전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하나의 목소리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적어도 이런 예민한 문제 있어가지고요. 정부가 말 한마디 한마디 앞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예. 발언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고 삼가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건 더욱더 구체적인 거거든요. 각 개개인에게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보다도 신중하게 발언해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와대가 청와대 직원들 있잖아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마스크 지침을 변경했다면서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를 봐서도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모습을 자주 바뀐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청와대는 당초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해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침을 바꿔서요.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고 경내 이동할 때는 마스크 착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의 좀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난 3일 국무회의 때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소독제도 꼭 바르는 모습, 이렇게 좀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네. 지난 6일에 마스크 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죠. 오늘 수보회의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괜찮아서 정말 안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마스크가 부족해서 쓰지 않은 건지 좀 마스크 대책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좀 불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3일날 국무회의 때는 대통령이 좀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돼 있는데 물론 발언할 때는 이제 마이크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 지난 6일날 불과 사흘 전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평택에 있는 마스크 공장 방문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 그새 중에 올바른 뭐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저는 마스크 이 수급 불균형이 물론 정말 우리 행정의 민낯이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를 3천만이라고 가정하면은 예. 지금 마스크 생산 능력이 1,200만 장입니다. 어. 그럼 일단 하루에 부족한 양이 이틀을 돌렸어도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2장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엇박자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정부가 이 방역에 대한 문제를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캠페인으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앞장서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대만 사례도 많이 얘기하지만 전 그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위험하지 않은 나라들을 빨리 접촉해가지고 마스크 확보를 했었어야죠. 아하. 그런데 우리가 6억 장이나 확보돼 있던 마스크들은 초반에 우리가 덜 위험하다고 푼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하루 생산량 1200만 장 갖고 돌리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에 직면하니까 이제 와서는 자 그러면 국민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근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랬잖아요. 모순되게 들리시겠지만 했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순되게 들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국민이 지침으로 가져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후과가 이렇게 큰 겁니다. 예, 근데 그 마스크가요, 배수미 변호사? 이게 참 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감염병에 있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명이 걸리면 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이 되니까. 예, 감염이 되는데, 예. 지난번 2월 13일에 대통령께서 종식 발언을 했다가 디아나 종식. 환자들이 확 늘어났는데 예. 그때요 마스크 괜찮다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종식이 되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그 전까지는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셨는데 그 발언 이후에 실제로 버스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늘어났어요. 어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라는 식의 아직까지 이 코로나19가 이 감염자 숫자가 뭐 내려가거나 아니면 지금 안정됐다, 종식됐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 저는 대통령이든 지금 질병관리본부든 아니면 뭐 이 태스크포스든 간에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감염을 더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쉽게 벗어라 이런 발언을 하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까지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정책이 가야지 국민들한테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어제 청와대가 일본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왜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일본에만 그렇게 우리가 강령 대응을 하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자, 일본에만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맞불 조치에 나서고 이렇게 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감염병 유입 통제를 위한 결정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인들에 대한 그 비자, 지금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맞불 조치를 한 건데 이것은 감염병 유입 통제를 위한 결정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인 입국 금지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니 왜 그럼 뒤늦게 지금 감염 방지 효과가 있다는 걸 지금 청와대가 인정한 겁니까? 일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이런 것이고 일본의 소극적 방역을 고려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맞불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게 또 청와대 설명의 한 주요한 설명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니 중국 방역 능력에는 신뢰를 표하면서 지금 일본 방역은 소극적이라고 폄하하는 겁니까? 이것도 약간 청와대의 설명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본이 지금 우리와의 관계가 좀 특수한 관계입니다. 지금 이제 지소미아 문제도 완전 해결되지 않았고 예. 수출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한일 간의 현안 좀 잠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럴 땐 일본도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물론 자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우리 정부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협의나 양해나 어떠한 것들이라도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약간의 감정이 개입돼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전 지금 저 자막에 나온 저 비판들이 맞다고 봐요. 그래. 너무 정부가 중국과 일본에 대응한 게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가치 중립적으로 볼 때는 저 비판이 일리가 있지만 중국은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리를 입국을 제한했거나 이런 것이고 지금 일본은 전면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정부의 저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것들 비판하더라도 그것보다 우선은 일본 너 잘못했다 라고 비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도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비판해서 자유롭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일본에는 왜 과잉 대응하고 중국은 봐주냐 이런 식의 비판을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약간 그것도 과도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돼 있다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그럼 그래서 일단은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특히 한국과 일본이 대단히 예민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다 우리 정부가 그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대응하는 건 주권국가가 아닌 거죠. 단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비판 그것도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 참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코로나19는 아까 배승희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감염력이 너무 이게 막 좋아가지고 이게 막 많이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